안녕하세요. 이번부터 4인 세색을 담당하게 된 선한목자병원의 이창우 원장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답니다. 척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는데 오늘 그 척추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이렇게 그림을 한번 좀 넘겨봐 주실까요? 예, 우리 몸은 이렇게 성경책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 구석구석에 성경 말씀처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앞으로 그 내용들을 보는데 특히 오늘은 척추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기린과 사람의 목이 누가 더 길지요? 우리 여성분들은 목이 좀 길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기린처럼 길면 좀 심하겠죠? 네, 심지어는 그 기린의 목이 얼마나 긴지 사람의 키만큼 긴 그런 길이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여기서 질문을 해볼게요. 사람의 목에 뼈가 더 많을까요? 기린의 목에 뼈가 더 많을까요? 그런가요? 그 조그만데 사람의 목에 더 많아요? 여기서 특이한 답이 나오는데 대부분 당연히 기린이 많다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하여튼 굉장히 지혜로운 분들이신 것 같아요. 어쨌든 기린의 목뼈 7개, 사람의 목뼈도 7개. 놀랍죠, 그렇죠? 그런데 그 목뼈의 그 크기가 다르고 그 목의 기능이 상당히 다릅니다. 기린의 목뼈는 굉장히 길어요. 긴 끝에 머리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예쁜 기린이 있는데 기린의 뼈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뼈가 7개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도 사람의 목뼈가 여기 있는데 7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무엇이 다를까요? 기린은 아주 긴 목을 가지고 멀리 어디에 맛있는 게 있는지 이런 거를 볼 거고 또 자기를 해칠 만한 것이 오는지 확인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사람의 목은 그렇게 멀리 보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은 그 머리가 무겁기 때문에 이 무거운 머리를 받치기 위해서 납작납작하게, 그렇죠? 아주 납작납작하게 7개의 마디가 한 20cm 안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그 목의 기능이 또 기린도 목의 기능이 다 중요하게 잘 있도록 같은 숫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기린의 목과 같이 사람의 목의 그 7개의 짧은 그 마디가 무엇을 의미하나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사람의 머리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겨주시면은 사람의 머리가 있고 그 머리는 마치 하나의 뼈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수많은 뼈들이 서로 연결이 잘 되어서 그 머리의 중요한 뇌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그게 붙잡도록 해주셨지요. 그래서 그 머리가 무거운 머리를 잘 받치기 위해서 7개의 마디가 차곡차곡 쌓여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머리가 위험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게 됩니다. 7마디의 목뼈.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았어요. 그렇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일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첫날부터 6째 날까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들어 주시고 맨 마지막 날은 다 이루어서 이제 안식을 하라고 안식일을 주셨는데 그 안식일은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않는 그런 안식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이잖아요. 이 일주일, 이 7일이 우리 목에도 7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슴으로 내려가면은 가슴에 12개의 그런 마디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갈비뼈가 몇 개예요? 사람의 갈비뼈는 12개예요. 그렇죠? 12쌍인 거죠. 그렇죠? 그 가슴에는 무엇이 있어요? 폐와 심장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것을 다치는 순간 사람들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그 흉추라는 척추뼈를 이게 구조로 갖춰주셨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지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12지파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죠?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12아들이 지금까지도 잘 유지되고 있도록 그렇게 든든하게 12지파를 만들어 주셨죠. 그냥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로 와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12제자를 든든하게 세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열두 제자가 예수님으로 통해서 잘 교육을 받은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그들을 교육시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은 창조의 원리 속에 7 그리고 12 그리고 완성의 수 10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가슴에 12개의 그런 척추뼈가 있죠. 그러나 그 아래로 무엇이 있나요? 허리가 있죠. 허리에 5마디 그리고 골반에 5마디가 있어요. 그래서 허리와 골반을 합쳐서 10마디의 그런 든든한 마치 바구니와 같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바구니에는 무엇을 담을까요? 창조의 비밀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우리 여성분들에게 자궁을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 아기가 거하는데 골반에만 거할 수가 없으니까 그 허리까지 잘 유지되도록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죠? 튼튼하게 그 10마디를 주셨죠. 이 10마디는 무엇을 또 보여주나요?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10달 동안 그 엄마의 그 태중에서 잘 자라나게 10이라는 숫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10은 완전한 숫자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내가 너희에게 완전하게 주었는데 그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돌려줘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래요? 11조라고 얘기해요. 사바트라고 얘기하죠. 이 11조의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시 내게 돌려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건데 우리의 척추에도 가장 중요한 그 허리와 골반에 10개의 마디를 가지고 있어요. 그 뒤에 이제 꼬리뼈에 한 4마디 이렇게 있어서 우리의 척추뼈가 마치 성경에 있는 그 말씀처럼 7마디 또 12마디 그리고 10마디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보면은 왼쪽에는 사람의 척추뼈가 있고요. 이 오른쪽에는 사자의 척추뼈가 있어요. 예, 똑같이 척추뼈가 저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무엇이 다를까요? 사람의 척추뼈는 하늘을 향해서 서 있어요. 그래서 압력을 받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렇죠? 뼈와 뼈 사이, 그 뼈와 뼈 사이가 그냥 붙어 있으면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중간중간 마디마다 부드러운 연고를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디스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한국말로는 그 척추 사이에 있기 때문에 추간에 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추간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디스크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사자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사람의 디스크는 서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압력을 받는 그런 디스크지만 그러나 사자, 호랑이와 이러한 동물들은 4발로 다니다 보니까 이 척추가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방향의 힘들을 잘 받게 되죠. 그러나 단순히 늘어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순간에 아주 폭발적인 힘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이 호랑이, 사자 이런 것들은 얼마나 잘 뛰어요. 그렇죠? 그렇게 뛰기 위해서는 이 추간판, 디스크가 굉장히 탄력이 좋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디스크가 더 좋을까요? 호랑이의 디스크가 더 좋을까요? 글쎄 그냥 생각하면 호랑이가 더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비밀대로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왜 문제가 될까요? 사람들은 이 디스크가 원래는 하늘을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면서 다니면서 자연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구나. 또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반갑게 이렇게 볼 수 있게 했는데 점점 사람들이 지식이 발달하고 사회가 발달하면서 점점 땅을 보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땅을 보게 되고 땅에 있는 스마트폰을 보게 되고 앞에 있는 그 모니터를 보게 되고 자꾸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래 너희가 건강하려면은 자꾸 움직여야 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기겠어요? 요 디스크들이 나빠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음 넘겨보시면은 여기에 보면 척추의 모양이 여러 마디가 있는데 목에는 이렇게 가운데에 있지만 이렇게 받쳐주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 머리가 그렇죠? 많이 무겁잖아요. 그걸 잘 받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허리에 있는 디스크는 앞에가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튼튼한 이 디스크 척추뼈 그리고 그 뼈 사이에 디스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목에 있는 디스크와는 좀 다르게 여기는 더 탄탄하고 바깥에
바닥에 섬유륜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튼튼한 구조를 가지게 됐죠. 그 뒤로 신경 가닥이 쭉 내려와요. 그렇죠? 그래서 저거를 척수 이렇게 신경이라고 얘기하고 뼈를 척추뼈 이렇게 얘기하고 그 사이에 있는 거를 디스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디스크를 아까 한국말로는 추간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그러면 이 척추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척추를 유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사람의 그 구조에는 그 머리로부터 목에 있는 7마디, 그리고 가슴에 있는 12마디, 그리고 허리에 있는 5마디, 그리고 골반뼈는 5마디가 튼튼하게 방패처럼 이게 아주 잘 간직을 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가슴에 있는 12마디는 크게 이렇게 다치질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중요한 거를 보관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 또 다른 거 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대동맥, 우리 온몸으로 가는 모든 혈액들이 다 지나다니는 그 길들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만 손상이 가도 우리는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 가슴 쪽에 있는 12마디는 다치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주로 우리가 많이 쓰게 되는 거 끄덕이기도 하고 허리를 숙여서 무거운 걸 들기도 하고 그러면 자유롭게 되어 있는 그 목에 있는 7마디 그리고 허리에 있는 5마디가 아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그럼 허리 통증은 어디서 올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허리가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어디서 올까요? 제일 흔하게 오는 거 근육이 아프겠죠, 그렇지? 근육과 힘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쪽이 아플 수 있어요. 또 어디가 아플 수 있을까요? 뼈가 아플 수 있죠, 척추뼈가. 그리고 그다음에 또 어디가 아플 수 있을까요? 우리 아까 얘기한 디스크 아플 수 있잖아요. 또 그다음에 남은 게 뭐예요? 우리가 신경통 이렇게 얘기하는 신경이 아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네 가지가 아마 아플 수 있는 그런 원인일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흔하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근육일 거예요, 그렇죠? 젊은 친구들이 막 뭐 하다가 삐끗했어요. 되게 아파요. 그런 식구들은 되게 근육들이 무리가 돼서 아픈 거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또 두 번째는 뼈가 아플 수 있어요. 누가 주로 척추뼈가 아프다고 그래요? 어르신들이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에는 뼈가 주저앉아서 골절이 일어나기 때문에 되게 아파요. 우리 몸에서 제일 아프다. 우리가 콕 찌르면 아픈 데가 어디예요? 피부예요. 피부. 두 번째로 아픈 데가 어디예요? 뼈를 싸고 있는 골막이라는 데가 아파요. 예? 그래서 뼈가 골절이 되면은 왜 아파요? 뼈가 아픈 게 아니라 뼈를 싸고 있는 그 골막이 아주 통증을 느끼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척추뼈가 흔들리면은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다치지 않게 하려고 빨리 회복되라고 척추뼈가 다치면은 우리가 활동을 중지해야 되는 것이죠. 뼈의 부분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디스크, 그렇죠? 디스크는 뭐예요? 연골판이에요. 연골판. 우리 몸에는 연골이 많이 있어요. 관절이 있는 곳마다 거의 연골이 다 있어요. 우리 코에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귀에도 있죠, 그렇죠? 이 연골들은 부드러운 특징이 있어요. 대신에 혈액 순환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연골들은 어떻게 영양분을 받을까요? 계속 움직여줘야 돼요. 예? 그래서 척추뼈도 계속 움직이고 그러면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계속해서 영양소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이렇게 공급이 되는데 혈관이 와서 많이 이렇게 공급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움직일 때마다 이게 이제 와서 영양을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안 하고 12시간 나는 계속 컴퓨터만 해야지 막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영양 공급이 잘 안 되니까 그것이 약간 퇴행성이 변화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그 디스크가 그 섬유륜 그 안에는 수액이라는 게 있고 밖에 섬유륜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활동이 나빠지게 되면은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하고 골로 삐져나가면 수액 탈출증 이렇게 얘기하면서 디스크가 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스크가 아프면 보통 두 가지 아파요. 하나는 디스크 자체가 아파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허리가 자꾸 아파. 그런 분들은 디스크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디스크는 영양 공급이 잘 안 되고 그쪽에 혈관이 이게 잘 안 하면서 신경이 가갖고 신경이 자꾸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디스크 내장증, 디스크 안에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디스크가 퍽 터졌어요.
퍽 터지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 있던 수액이 밖으로 이렇게 삐져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삐져나오게 되면은 디스크는 아픈지 잘 모르겠는데 그 튀어나온 게 그 옆에 지나가는 요 신경을, 여기 있는 신경을 꽉 누르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신경은 어디로 갈까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있는 그 신경은 무릎 아래로부터 옆으로 해서 바깥쪽 복숭아뼈 있는 데 가서 거기 가서 아픈 거를 확인해 갖고 와라. 이렇게 명령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꽉 눌리면 어떻게 될까요? 막 다리가 저리고 아프고 힘을 못 쓰겠고 아파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나는 허리는 하나도 안 아픈데 여기가 무지무지 아파요. 그러면 거기만 자꾸 물리치료 하면 안 낫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허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몰라서 우리 과거에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좌골신경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신경이 다친 것은 아닌데 신경이 그 옆에 있는 구조물들에 의해서 눌리면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신경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신경 자체의 큰 병이라기보다는 다른 것들이 눌러서 생긴 병이죠. 조금 어렵죠, 그렇죠? 말씀드리는 게. 예, 그래서 네 가지의 그 구조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허리가 아프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병들이 있는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네, 평범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허리에 염좌라는 게 생길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삔인 거예요. 갑자기 가다가 차가 끼거덕 이렇게 하면은 허리가 막 아파지고 그러잖아요. 그때 뭐 인대가 삐었다, 또 근육이 삐었다 이런 축구를 막 하다가 쾅 갑자기 이렇게 돌아서면서 허리가 삐끗해서 아프고 그럼 근육이 아파 그렇죠? 예, 그런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염좌라는 병은 그렇게 큰 병은 아니지만 그때 쉬면은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 안에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다 저장을 해주셨어요. 세포 하나하나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기록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렇게 다쳤을 때는 거기를 빨리 와서 거기에 아픈 부분들을 다 안 아프게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서 그냥 쉬면은 좋아지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두 번째로 그 염좌 말고 아픈 곳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골절이 척추 골절 같은 건 이건 심각해요. 왜냐하면 이 주추가 기둥이 흔들리면은 사람이 활동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맞겠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흔하게 이야기하는 디스크 이야기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디스크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크가 오랫동안 좋지 않은 자세를 가지고 있다든지 영양 공급이 좋지 않아서 빠르게 퇴행성이 진행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디스크의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되게 아프면은 쉬고 올바른 자세를 취하고 약을 쓰고 또 물리치료를 받으면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중에서 아주 심하게 디스크가 터졌다든지 그러면 그때는 그것만으로 되지는 않고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계속 아픈 채로 있으면 생활이 안 돼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막 너무 아파서 앰뷸런스를 타고 119 구급대를 실려서 오게 돼요. 그분들한테 조금만 한 일주일 좀 더 참아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아프지 않도록 약물을 잘 써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치료를 해드려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그 디스크가 너무나 심하게 터져갖고 발이 잘 안 올라간다든지 설 수가 없다든지 또 소변 대변이 잘 안 나오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에는 그 운동하고 있는 운동을 해줘야 되는 근육들이 마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치료 기간이 오래 걸려요. 6개월에서 1년, 2년, 3년 이렇게 걸릴 수가 있어서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은 우리가 병원에서 빨리 판단해서 수술을 해드려야 돼요. 우리의 몸에는 신경이 있는데 그 신경이 하나는 감각신경이고 다른 하나는 그 운동신경이에요. 이 감각을 느끼게 하는 것은 그게 아팠다가 안 아파지면은 금방 회복되지만 운동신경은 아파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명령만 내리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게 오래 눌려 있으면은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근육들이 다 이제 근육이 빠지게 되면서 회복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는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협착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협착증,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협착증은 어디에 생기는 걸까요? 똑같이 목이나 또 허리에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있는 요게 척추관이에요.
여기에 보이는 요 관이 이 척추관인데 요게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뇌신경, 머리에 있는 뇌신경이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척수신경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러면은 뇌와 척수신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뇌와 척추신경을 우리가 중추신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요 옆에 조그만 구멍들이 있어서 요 구멍으로 이렇게 가지들이 빠져나오는데 저런 것들을 이제 말초신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경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관이 좁아지는 것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디스크가 뒤로 와서 콱 누르면은 그러면 좁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나 좁아져도 그 부분만 많이 다치는 거라서 그거만 없애주면 되는데 요 옆에 있는 것들이 이게 두꺼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두꺼워지면은 그거를 황색인대라고 하는데 그것이 두꺼워지고 디스크가 나오고 그러면 좁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한 1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을 갖다가 갑자기 저 구탱이에다가 4분의 1 되는 데다가 밀어넣고 거기서만 있어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협착증인 거예요. 신경이 좀 자유롭게 이렇게 내려가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서로들 부딪히니까 찌릿찌릿하고 아프고 특히나 그런 분들의 특징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자꾸 이게 엉덩이 있는 데가 아파지면서 주저앉게 돼요. 그래서 주저앉고 좀 쉬면은 다시 또 좀 증상이 괜찮아서 가고 이런 것이 그 협착증의 증상이죠. 어쨌든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요즘에는 좋은 약물들도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그런 치료를 통해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또 너무 심하면 어쩔 수 없어요. 요즘은 조그만 수술을 해서 그걸 제거합니다. 수술하는 방법, 시술과 수술이 어떻게 되는가 말씀드리면 시술은 조그만 관 같은 거를 이 꼬리뼈나 이런 데다 넣어서 거기를 이렇게 달라붙은 데 정리하고 거기다 약을 집어넣고 하는 것이 시술이에요. 구조물을 건드리지 않아요. 거기에 그 구조물에 문제가 된 것들을 정리만 해드릴 뿐이죠. 그러나 수술은 어떻게 돼요? 거기에 문제가 된 것을 없애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등을 쫙 째서 이렇게 수술을 했지만 요즘엔 관을 톡 집어넣어갖고 그 관으로 그 디스크만 이렇게 딱 제거를 해드리면은 증상이 없어져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요즘에 빨리 회복돼서 자기의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것도 그러한 수술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거보다 좀 심하면은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조금 째서 그 눌려 있는 부분들을 없애주면은 이런 증상들이 없어지게 돼요. 옛날에는 굉장히 위험한 수술로 알고 있지만 요즘에는 그렇지 않고 안전하게 그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 그거보다 심하면은 뒷부분을 다 제거하고 거기다가 나사못으로 고정하는 것을 그 고정술이라고 하고 거기다 뼈 이식을 하는 그런 수술도 하지만 요즘에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큰 수술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기 보면은 이제 척추가 여기 이렇게 보면 뼈가 금이 간 부분도 있고요. 오래 시간이 지나면은 여기에 이런 디스크들이 좁아지면서 뼈들이 튀어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퇴행성 변화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실까요? 이분은 32세 된 러시아 선교사님입니다. 얼마 전에 그 동계 올림픽 준비를 위해서 1년 전에 국제대회가 우리 평창에서 있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젊은 어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러시아에서 왔는데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나서 자기는 뭐 그냥 견딜만 하다고 얘기하는데 걸을 때 이렇게 옆으로 그렇죠? 이렇게 걸어요. 왜냐면 내가 왜 이렇게 걷는지 몰라 본인이. 그런데 그 신경이 안 아프게 피하려고 저렇게 걸었죠. 그래서 이분한테 치료를 해드렸어요. 그냥 구멍만 뽕 뚫어서 내시경으로 이렇게 해드려서 이쪽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분이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이게 선교사님이 저렇게 좋아지셨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병원에서 하는 일들이 이렇게 어렵지 않게 바로 그 다음 날 그래서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선교에 임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들과 달리 사람들은 서서 다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땅만 보지 말고 하늘을 보아야 합니다. 그 헬라어로 부활을 아나스타시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활이라는 뜻은 아나스타시스는 하늘을 본다, 하늘을 향해서 올바르게 세워졌다,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살까 생각을 하면은, 오늘 우리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내시면 어떨까요? 오늘 첫 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